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나입니다. 오늘 목이 좀 잠겼네요. 저는 건강합니다. 가끔 건강을 물어보시는데 감사드리고 아주 건강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이제 여러 가지 이라크라든가 이스라엘 연방 대법원 그 판결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잘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최근 다시 퍼지고 있는 언약궤가 발견됐다. 언약궤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언약궤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거에 이제 론 화이트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AI가 만든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혼란한 상황에 맞춰서 흘러나온 각종 정보들이 뒤섞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사일로나 그 지명이에요. 지명. 실로라고도 하고 SHILOH. 거기나 예루살렘 지하에서 세상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실제 발굴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야기를 둘러싼 심리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이압. 현재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는 오래전 개종한 뒤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한 카자르계 상인 가문들과 로스 어린이 가문이죠. 깊이 연결돼 있고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로스 어린이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들은 새로운 영적 역사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로스 어린이 가문의 자금 지원과 로스 차일드인데 내가 어린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 말 듣고 웃을 분도 계신데 발포와 선언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탄생했죠. 이스라엘 국가가.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죠. 그거와의 연결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같은 금융가문과 네트워크가 1313년 미국 중앙은행이 태어난 해죠. 제킬 아일랜드에서 일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1913년 부채 중심의 금융 권력을 구축했고 각국을 법정 화폐 체제에 묶어둔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170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미국 국채 의존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된 부채와 고리대금 중심의 금융 모델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의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금융의 수도꼭지가 점점 서서히 잠기고 있는 거고 이란을 비롯한 대리전 구조도 점점 막혀가면서 상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언약궤 이야기들은 고대의 언약을 다시 내세우고 카자르 개종 역사에 대한 비판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특정 세력을 성경 속의 정통 후계자로 보이게 만들려는 심리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실제 권력은 금을 기반으로 한 국가 주권 체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고 금융 권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고,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쟁과 부채 시스템을 통해 양쪽 모두에서 이익을 얻었던 구조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이번 전환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딥스의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고 진짜 성경 유물은 기존 의식과 통제 시스템을 흔들 만큼 강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기존의 이야기와 역사적 연대기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딥스 권력은 독점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결국 균열은 더 빨라지게 균열이 생길 거고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세계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의 섬처럼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경제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의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알리 알자이디 총리가 이라크 총리가 인터뷰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강하고 재평가된 디나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정상적인 무역에는 부담을 주면서도 그 금융 중개 세력만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새롭게 임명된 이라크 중앙은행 총재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 부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요 얘기를 자세히 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황금 독수리 이미지는 하나의 신호고 돈을 찍어내고 전쟁을 반복하면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화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뒷받침하는 가치 체계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죠. 그게 6월 30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아이고 트럼프 큰일 났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충분히 예상할 한 일이죠. 사법부의 결정을 예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더 강한 행정권과 입법권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계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트럼프의 패배로 해석을 하는데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민간 법원은 기존의 법적 선례를 계속 보호할 것이고 결국 진짜 싸움은 국가 비상 권한과 의회의 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시민권 증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인데 강경파들의 반발과 절차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국방 예산 법안 펜타곤 빌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실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연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선거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내셔널 이멀전시 선포 역시 아직 살아있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만약 의회가 계속 지연시키거나 법안이 시간을 끌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알카트라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알카트라스 과거에 감옥으로 쓰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감옥으로 복구를 했죠.
그래서 알카트라스가 이제 그 지명이고 그 이름이에요, 이름. 알카트라스 교도소를 판사들을 위해서 다시 열겠다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은 더 큰 딥스의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행정부의 공무원 해임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를 했죠. 그 대법원 판결, 공무원 해임 권한을 인정한 판결. 이번에 출생 시민권, 벌드라이트 시리즌십이라 그래요. 그 출생 시민권 논쟁은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고 특정 정치 세력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왔다고 비판받는 구조를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지연되는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마찰일 뿐이고, 이런 과정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전략은 기존 시스템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두면서도 동시에 행정부나 밀리터리, 군의 지원, 주정부의 조치 등 여러 경로를 동시에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출생 시민권 판결에서의 패배는 패배라고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굳이 말을 한다면 그 출생 시민권 판결이 트럼프 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패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 비상,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 비상 권한과 입법 우선순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깔끔한 승리는 없는데 계산된 소모전만 있을 뿐이고, 결국 상대방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딥스의 네트워크도 이 압박을 느끼고 있고, 카자르 금융구조, 로스차일드의 부채 시스템, 비밀 결사들의 영향력 모두 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지정학적 안정화와 선거 관련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기존 권력 구조를 더욱 강하게 조여올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래된 기생적 구조는 이제 궁지에 몰려 있고, 딥스의 반격은 실패했어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고, 언약궤를 둘러싼 이야기, 여러 가지 이라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이라크의 경제 재편, 또 시민권과 선거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그 대법원의 판결, 이러한 여러 가지가 기존 질서에 동시에 타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딥스의 상징적인 정당성과 금융 통제, 그리고 인구 구조를 이용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동시에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좀 오래 걸리죠. 우리가 답답하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공화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리퍼블릭, 공화국은 한 걸음씩 지금 기반을 되찾아 가는 겁니다. USA 잉크가 아니에요. 미국 주식회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국민을 배신한, 제가 2020년 8월 달에 미국은 주식회사다라고 그 방송에서 얘기해서 유튜브 상에서 제가 큰 반향을 일으켰죠. 라나 방송은 2020년 8월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이 있었나, 그러한 그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방송은 매우 오래된 방송입니다. 나름. 그래서 국민을 배신한 거대한 시스템에는 자비가 없을 거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변화 가운데에 하나가 이제 그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현대 역사에서 보기 드문 속도로 실물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험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순수한 피앗, 순수한 법정 화폐 체제를 천천히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던 황금 독수리 이미지는 골드 이글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그것은 이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보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금이 앞으로 달러 2.0 체제를 떠받칠 최종 안전장치가 되도록 여러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흥미로운 것은 실물 금의 인도 과정과 보관 체계가 조용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페이퍼 골드, 기존의 종이금 페이퍼 골드 시장을 움직여온 세력들에게 점점 더 큰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고, 실제 실물 금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코맥스 방식으로 운영되던 종이금 거래 페이퍼 골드 거래 구조는 더 이상 지금처럼 시장을 지배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왔던 사운드 머니 리셋, 건전한 화폐 체제로의 전환이 실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과정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론이 뉴스 제목이나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움직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고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을 실제로 움직이는 중앙은행들은 지난 세기의 대규모 통화 재편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실물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자산 분산이 아니고 오히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정화폐 체제를 천천히 질식시키는 과정이다. 그동안 혈통 중심, 그 13개의 가문 얘기했었죠. 그들의 신탁 구조와 오래된 상인 금융 가문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조직들은 세계 금융을 마치 자신들의 개인 카지노처럼 운영해 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황금 독수리 이미지는 단순한 홍보용 그림이 아니라 그것은 기준점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고, 이제 금융의 힘이 균형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실물 금 보관 장소가 조용히 바뀌고 있고, 실물 인도에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며 기존 코맥스 페이퍼 골드 시장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들의 금고는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더 이상 페이퍼 골드 컨트랙트 계약을 그것만 사지는 않아요. 실제 금 인도를 요구하고 있고, 보관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런던과 뉴욕 중심의 종이금 시장에서 벗어나 각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금고로 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같은 금융 가문들이 금값을 억누르고 시장의 흐름을 통제해왔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지만 인도나 터키를 한국 사람은 튀르키예라고 그래요. 폴란드, 그리고 170톤이 넘는 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 모델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라크는 스타링크 기반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세관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그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내부를 정비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정상적인 무역과 건전한 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 금이 계속 흡수가 되면 결국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그 순간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페이퍼 골드 가격 역시 억제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뭐 이라크와 이스라엘 연방 대법원의 판결 뭐 이런 것을 몇 가지 뉴스를 모아서 말씀을 드렸고, 겉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에서 다시 등장한 언약궤 발견설이라든지 뭐 이라크의 시장 경제 전환과 뭐 미국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판결 등 겉으로 보면 아무 관련 없는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큰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이니까 뭐 두 잔, 뭐 많이 여러 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고, 제가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십시일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저에게는 크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슈퍼땡스나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카카오뱅크로 그 디스크립션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자율 시청료 보내주시면 라나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라나방송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깨우는 힘모자들의 활약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한국도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미국과 또 한국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또 새로운 소식으로 지금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뵐 텐데, 방송을 좀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뭐 조금 아까 말한 경제 뉴스 같은 거는 뭐 알아야 되는 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